오늘은 이베스트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는 언니 팬으로서 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연구원님도 엔터주 전문가이신 만큼 하이브 쪽 아이돌을 또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다 골고루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 다 남녀 보이그룹, 걸그룹 할 거 없이 다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또 엔터주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는 또 팬심을 빼고 냉철하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엔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짚어볼 세 가지 주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카카오 엔터 투자 유치 이슈에 따라서 엔터 미디어주의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연초 기대해볼 요소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고, 이제 대면 콘서트가 많아졌고 신인 그룹들도 출격 대기 중인 게 많죠. 이 투자 적기인지 엔터주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연구원님 엔터주를 얘기할 때 카카오 엔터 프리 IPO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1조 원 넘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K-팝이 빈살만도 홀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아무래도 우리의 이런 K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일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까? 카카오 엔터가 최근에 약 1조 2천억 정도 이제 투자 유치가 됐고요.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이제 해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6천억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 기관에서 6천억 합산해서 1조 2천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카카오 엔터는 상장하기 전이지만 이전에도 한번 제가 분석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팝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엔터는 사실상 음악보다는 컨텐츠에 더 많이 포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라마 제작사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제작사, 뭐 아니면 배우들 소속사, 뭐 그리고 웹툰, 또 음악 쪽 관련된 이런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 컨텐츠사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 조달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족한 이제 사업부나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사업부에 좀 더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는 이제 내부 사업에 이제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는 용도로 이제 자금이 쓰일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좀 엔터 쪽에 좀 더 많이 포트를 좀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 엔터 투자 유치가 또 앞으로 엔터주와 콘텐츠주에 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 1분기가 그동안 엔터업계 사이에서 비수기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아티스트들 컴백이나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맞나 봐요. 올해 연초에는 엔터주에 좀 기대할 요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딱히 계절적인 요인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기점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온라인상의 이제 플랫폼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컨텐츠를 좀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가 좀 다각화되면서 그런 계절적인 요소를 타기보다는 아티스트 활동 여부랑 이제 뭐 신인 그룹들이 언제 뭐 컴백을 하고 데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이 갈리는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올해 연초부터 엔터주들 주가가 좋고 그 이유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는 소식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다음으로 한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의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를 시작으로 다수의 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는 이제 아티스트들 라인업을 보시면 걸그룹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서 좀 상반기까지 좀 유지를 한다면 하반기에는 또 대규모 신인들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뭐 이런 새로운 유형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대거 데뷔하는 것들이 좀 하반기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 중심으로 한 번 더 엔터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로 또 콘서트가 빠르게 재개되고 또 많아지고 있죠. 네. 저만 해도 작년에 뭐 블랙핑크, 네. 아이유 콘서트를 네. 다녀왔었는데 아. 우리 연구원님은 콘서트 가신 곳 있으신가요? 콘서트 저는 진짜 많이 다녔고요. 오. 사실상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가장 먼저 이거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섹터는 엔터입니다. 그래서 음. 콘서트는 작년 3분기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한국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다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TS 부산 콘서트를 부산까지 시작으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도 갔었고요.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지금 처음 이제 데뷔하고 나서 월드 투어를 개최를 했는데 뭐 그 신인 친구들의 콘서트도 이제 골고루 좀 다니면서 뭐 현장 분위기나 이제 모객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한국을 시작으로 4분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돔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4분기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2월 말에 나올 텐데요. 아마도 이런 콘서트 부분들이 실적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BTS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역시 또 찐팬이십니다. 이렇게 공연이 많아지고 또 올해 엔터 4사에서는 신인 그룹이 10팀이나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아이돌 그룹 이름을 외우기 어렵던데 사실 그래도 뉴진스 같은 그룹이 많이 나오면 저 같은 팬 입장에서는 좀 즐거워질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대감이 좀 맞물린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이 엔터주에 대한 매수적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뭐 저희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었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이 많이 되었고 이익 레벨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거의 이익 기준으로 200% 이상씩 다 성장을 한 반면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배 내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선 부담이 없는 상황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도 마진이 높은 콘서트 부분이 본격적으로 개재가 되고 붙는 산업이기 때문에 탑라인의 성장과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확보 마진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주가는 많이 부담 없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엔터주는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엔터 산업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대학생 때도 중국인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뭐 엑소나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아이돌을 또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알령이 실시된 이후로는 중국 공연 개최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사실상 중국 포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는 엔터 많이 줄었죠. 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메인 시장이 이제 일본이랑 그리고 새롭게 개척되는 이제 미국, 맞아요. 유럽 그런 서구권으로 많이 좀 글로벌리 좀 진출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비중이 한알령과 더불어서 굉장히 낮아졌고요. 아마 뭐 팬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치가 집계되거나 뭐 이런 시장이 열리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각 엔터사들의 중국의 비중이 5%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거기 새로운 시장이 또 붙는 거니까 모멘텀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중국이 막혔다고 해서 뭐 엔터주들의 이제 뭐 센티가 저하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엔터 산업은 좀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와 함께 최근에는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와 함께 긍정적 뉴스플로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엔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엔터주와 함께 보는 게 또 리오프닝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 코로나19 정책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행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3가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출국자가 100만 명을 회복했다 하면서 여행주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죠. 주가 전망 들어보고요. 또 여행주에 대한 영향, 자유여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월에 출입국자 수가 15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출국자 수가 코로나 이후에 100만 명 이상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요즘에 네. 또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던데 연구원님은 뭐 다녀오신 곳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작년에 네. 상반기 때 미국을 다녀왔고 11월에 일본을 2번 다녀왔습니다. 많이 그래서 가셨네요. 뭐 업무차 간 네.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일단 풀리자마자 좀 한국인 출국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많았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11월이 지금 가장 최근의 집계고요. 보통 한두 달 정도 레깅돼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15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출국자 수와 입국자 수를 모두 합한 수치이고 그리고 출국자 수가 견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한 40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나가신 분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면서 1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100만 명 이상을 합산해서 기록한 적은 이번 11월이 처음이고요. 네. 12월 숫자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이런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행사들의 모객 수나 출국자 수는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유추해 봤을 때 11월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코로나 이전 대비 한 40% 정도 회복이 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좀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지만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 비행기 티켓 가격만 네. 봐도 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2배, 3배 넘게 올라 있더라고요. 일본 티켓만 봐도 지금 왕복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항공권 가격도 심상치 않은데 여행 수요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일지 앞으로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항공 티켓 가격이 오른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 한창 올랐을 때보다는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 항공 티켓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일단 운항 편수가 바로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비 전보다는 운항 횟수가 적고 편수가 적다. 반면에서 이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제 티켓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유류 기름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유료값 인상이 되면서 이제 비행기 티켓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할증료 같은 게 최근에는 그래도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는 좀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네. 처음에 이제 티켓 가격이 30% 이상 올랐을 때보다는 그래도 빠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티켓 값이 비싼 거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의 이연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국가가 192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만큼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작년 11월 기점으로 이제 지금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티켓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뭐 여행 수요가 줄어들거나 뭐 패키지 여행을 안 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좀 참아왔던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거의 또 3년 만에 가는 여행이라서 제 주변에서도 다들 일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행주가 좀 꿈틀대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갈지겠죠. 이제 여행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영업 손실에서 벗어나진 그쵸. 못했습니다. 3분기까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출입국자 수 회복이라든지 여행 수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하는 현황률을 보면 10월 기점으로 이제 월별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해서 향후 3개월까지 예약률을 봤을 때는 뭐 전년의 기저가 낮기도 했지만 거의 2000% 이상씩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반영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이제 주가도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행주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엔터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안에서 여행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종목 전망 들어봤고요. 우리 안진아 연구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